네, 65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제 패턴이 조금 바뀌네요. 그죠? 조속 시위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속 시위경. 예. 조속 시위경이 되겠네요. 조속 시위경. 조속 아침 저녁. 서술어는 아닐 것 같고요. 보다라는 말은 서술어가 되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위도 서술어입니다. 그죠? 두 개가 합쳐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느낌상으로도 그렇죠. 그러면 가만히 보면 경계하다, 위 뒤에를 연결해 가지고 보시면 경계로 삼다, 경계로 하다, 되다, 삼다. 여기서는 삼다가 좀 더 낫죠? 경계로 삼았다.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 그죠?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 경계로 삼았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얘가 서술어. 근데 아침 저녁으로 보다 그러면 뒤에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아침 저녁으로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 이 문장이 다시는 하나가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문장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원래 복합문입니다. 네, 복합문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 경계로 삼다. 그러면 여기도 뭐뭐로 삼다 그러면 서술어 보라고 봐야죠. 사실은요. 그래서 문장이 두 개인데 주어는 다 생략이 되어 있는 거고요. 내가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 내가 경계로 삼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문장이죠. 원래대로 본다면. 근데 이제 다 생략이 되고 조석, 시, 위경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한 덩어리가 지는 부분에서 한 번씩 씌워줘야 되기 때문에 조석, 시, 위경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침 조자는요. 아침에 햇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짝, 햇님, 반짝 하고 올라오셨죠. 근데 아직 달님이 나 아직 안 들어갈래 하고 비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입니다. 아직. 저녁은 아시다시피 달님이 이만큼 달 떠야 되는데 나오고 있는데 그림을 그리라고 하니까 조금만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녁석이 되겠습니다. 보일시자 나왔네요. 보일간, 보일시, 볼견, 볼관 많았는데 이번엔 또 볼시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느낌이 뭐냐면요. 이 시는 이게 그 신이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요거는 견은 가서 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서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시각, 눈을 가지고 가가지고 보는 겁니다. 눈을 가지고 가서 보는 것. 가서 직접 보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가지고 그 시선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시각이라던가 이런 단어 쓸 때 요거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거 눈을 가지고 가서 본다라는 개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보다라는 의미가 하도 많다 보니까 약간씩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 시자는 내가 보려고 해서 보는 거 그냥 시자는 그냥 보여주는 거에 전체적이고 지금 보여주는 건 내가 보려고 해서 보는 거. 그렇습니다. 예. 가서 이제 자기가 본다라는 개념, 가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눈으로 본다, 눈으로 가서 본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관자는 소정례까지 나오는 게 네, 그런 차이가 있죠. 어쨌든 볼시. 어쨌든 보다라는 느낌만 아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까지 세분하게 모르셔도 되는데 하여튼 보시면 되겠고. 경자는 이게 위에 있는 부분이 공경경자입니다. 요게 이제 풀초고요. 쌀포의 입구자입니다. 그러니까 먹여주시는 거죠. 밥 먹을 거 주시는 겁니다. 풀을 싸서 먹여주시고. 공부하라고 사람인의 X 때려주시고. 그러니까 공경해야 되는 분입니다. 이분이.
공경경자죠. 그죠? 말맞자가 들어가게 되면 놀랄 경자가 됩니다. 말씀 원자가 들어가게 되면 경계할 경자가 됩니다. 말로 경계하다. 그래서 경계할 경. 그래서 경계로 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 경계로 삼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정도 보시고요. 노심자 치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거는 피동문에 사실은 나와야 되는 문장인데 미리 좀 보시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일단 보시겠습니다. 이거 이제는 착착착 보이시죠? 자자가 있으면 혼자 쓰이지 못합니다. 놈자, 사람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반드시 꾸미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불완전 명사에 해당하죠. 그래서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할 때 자만 쓸 수가 절대로 없는 거죠. 앞에 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노심자라고 했으니까 노심을 먼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치인이라고 할 때 치는 다스릴 치, 사람이니까 서술어는 당연히 다스리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앞에 말이 주어, 뒤에 말이 사람을 다스리다. 목적어. 주어. 주어부터 구조를 한번 보실까요? 마음을 수고롭게 하다. 요 두 글자만 보면 수고롭게 하다, 마음을 술목관계인 겁니다. 술목관계인 얘가 얘를 꾸며주고 있는 수식관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사람은 남을 다스린다. 이렇게 되겠죠. 마음을 수고롭게 한다. 힘을 수고롭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힘을 수고롭게 하는 사람. 힘을 수고롭게 하는 사람은 남에게 다스려지게 되다. 다스려지게 되다. 다스리다, 다스려지게 되다는 치자를 맞는데 여기에 뭘 집어넣어야 하느냐? 어자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자의 용법에 최소한 3가지는 알고 계셔야죠? 아까 첫 번째 뭐였습니까? 처소라는 개념에서 뭐뭐에 뭐뭐에서. 두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비교라고 해가지고 뭐뭐보다라는 의미로 썼습니다. 세 번째가 피동입니다. 뭐뭐에게 뭐뭐하게 되다. 이 개념으로 쓰입니다. 어자가. 그래서 남에게 다스려지게 되다. 이렇게 번역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남을 다스리고 힘을 수고롭게 하는 사람은 남에게 다스려짐을 당하다. 당하게 되다. 다스려지게 되다. 피동 문장이죠. 뭐뭐하게 되다라는 건 피동 문장입니다. 우리가 피동 문장하고요. 사동 문장이라고 있습니다. 피동은 입을 피자. 그러니까 뭐뭐에게 뭐뭐하게 되다의 형태는 피동이고요. 사동은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시킬 이 불일 사자. 불일 사자. 뭐뭐로 하여금 사자.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 이렇게 하면 개하다 하게 되면 사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동과 피동이 있는데 지금 처음 피동에 대한 것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피동 문장 나중에 문장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형식을 보여드릴 때 뒤쪽에서 피동문이라는 것을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로울 노자 가만 보시면요. 불화, 덮을력, 힘력 이렇게 돼 있죠.
불 2개나 켜놓고 그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고로울 노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심자는 치인하고 노력자는 치어인이라 라는 문장 하나 보셨습니다. 피동의 대표적인 문장이기 때문에요. 예. 중요한 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가 들어가는 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67번입니다. 보존할 보자입니다. 생, 뭐 날생, 뭐 살생, 뭐 태어날 생이죠. 자, 사람자. 과, 적을과. 욕심욕. 서술어 이거겠네요. 그죠? 다로 끝나는 말 이거겠죠. 그죠? 자로 끝나는 말 당연히 요거를 수식하는 문장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보생자는 욕심이 적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욕심이니까 보겠네요. 욕심이 적다. 욕심을 적게 해야 된다. 보생이라는 말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보존할 보자 생, 날생자인데 생을 보존하려고 생을 보존하려는 사람은 욕심을 적게 하고 그러면 목적어고 욕심이 적다 이러면 보호가 되죠. 그죠? 보온이 목적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있구나가 중요한 거죠. 보생자는 과욕하고 욕심을 적게 하고 생을 보존하려는 사람은 욕심을 적게 하고 그러면 몸을 자는 뭘 해야 될까요? 몸을 보존하려는 사람은 피할 피자. 그죠? 명자는요. 이름 명자. 명예라고 할 때 이름 명자. 이름을 피해야 한다. 명예를 피해야 한다. 이름을 피해야 한다. 몸을 보존하려는 사람은 똑같은 구조. 피할 피, 이름 명예를 피해야 한다. 욕심을 적게 하거나, 그죠? 생을 보존하려면. 욕심 많이 내면은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 다음에 몸이 망가지지 않으려면, 너무 명예로운 것도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죠? 감옥에 안 가려면. 그죠? 조심해야 될 게 워낙 많아서. 저희 같은 사람은 안 가서 다행이죠. 저는 갈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욕심도 별로 없고요, 사실. 욕심도 별로 없습니다. 악착같이 막 그럴 것도 없고. 뭐 명예? 뭐 누가 뭐 나한테 뭐 장관 시켜준다는 사람 절대로 있을 리 없을 거고. 뭐 명예도 뭐 할 것도 없을 거고. 예. 보신도 되고, 그죠? 예. 보생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68번이네요. 요거는 얘가요, 악할악이기도 합니다만, 미워할 오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미워할
오. 미워하다. 사입이 자네요. 자. 꾸며야죠. 그런데 자의 용법이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자가 여태까지는 뭐뭐한 사람입니다. 1번. 요것만 했었어요. 두 번째는요. 이건 사람이고요. 뭐뭐한 것, 물건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사실은요.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고. 뭐뭐의 시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자에 석자에 그러면은 지금, 옛날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가 시간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어쨌든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도 보셔야 될 경우도 있고 물건으로, 것으로 생각하셔서 풀이할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사이비한 것. 꾸며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뭐한 무엇. 사이비한 것을 미워하다. 미워하다, 뭐뭐를. 서술어, 목적어. 사이비한 것을 미워하다. 되죠? 그러면 사이비가 뭔지 봐야 되겠네요. 같을 사자. 같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은 같을 여자도 있죠. 같다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같으나, 이건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똑같다라는 의미. 같으나, 이게요. 문장 속에 들어가서 뭐뭐하고 뭐뭐하나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가장 기본 해석이 이겁니다.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뭐뭐하여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 외의 용법도 많이 있습니다만 기본은 어쨌든 이겁니다. 뭐뭐하고 뭐뭐하나. 그리고 뭐뭐하여 정도로 연결한다는 개념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하여. 근데 여기서는 같으나라고 했어요. 같으나. 흔히 역접이라고 얘기를 하죠. 같으나 아닌 것. 같으나 아닌 것. 그게 사입입니다. 사입이. 그래서 사입이 종교. 종교인 것 같으나 아닌 거죠. 그게 사입입니다. 사입이 그랬더니만 영어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어인지 알고 있어요. 사입이 그럼 영어구나. 어떻게 써요? S 뭐 A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라니까 이거라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더라고요. 사입이는 영어가 아니다. 사자는 어떻게 쓰나요? 아이들 가르칠 때는요. 사자는요. 시옷 아니죠. 니은 점 시옷. 사람인자 써이자 가르칠 때 니은 점 시옷 이렇게 가르치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마리을 이자는요. 그림을 하나 그려주시면은 입에서 말을 이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리을 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자 용법이 조금 확장된 거, 자자의 용법이 좀 확장이 된 거, 그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리을 이자 하고 하나가 기본으로서 풀이가 된다라는 거. 요게 이제 그 패턴에서 중요한 어구다, 중요한 단어다, 글자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네요. 왜? 두려워할 외자네요. 같이 하죠. 뭐.
서술어가 뭘까요? 두려워하다. 서술어. 다로 끝나는 말 요거겠죠?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다. 무엇을. 을에 해당하는 거네요. 목적어. 성인이라는 건 하나의 단어네요. 단어. 성인의. 지혜용법 대표적인 것. 뭐뭐의 아니면 대명사. 둘 중에 하나. 아닌 경우는 정말 있는데 그건 또 많지 않지만 나중에 다 한꺼번에 배우니까요. 뭐뭐의. 성인의 말. 성인의 말을 두려워하다. 정확히 보면 요거 빼고요. 요거 빼고요. 말을 두려워하답니다. 그런데 얘는 뭐죠? 그러면 얘를 꾸며주는 말이죠. 수식하는 말. 그죠? 그래서 지혜용법이 뭐뭐의 우리가 관형격 조사라고 흔히 얘기하는 관형격 조사라는 게 꾸며준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인의 말을 두려워한다. 예. 성인이 어떤 말을 하나요? 좋은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키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좋은 말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대인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뭘까요? 대인이라는 사람도 성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자꾸 말을 하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대인을 두려워하다. 요걸 넣을 수 있죠? 천명을 두려워하다. 이 천명을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가끔씩 어디서 뭐 사극에서도 뭐 가끔씩 나오고요. 천명이 두렵지 않느냐. 왜 천명입니다. 왜 천명. 하늘천의 목숨. 네, 하늘의 명령. 천명. 두려워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성인이 누군가요? 지혜와 덕이 매우 뛰어나 길이 우러러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로 보자면요. 유교에서 말하는 성인은요. 세계적으로는 4대 성인인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교의 공자, 그리스도교의 예수, 석가, 마호멧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교에서만 보면요. 요, 순, 우, 탕, 문, 무, 주공, 공자 내려오고요. 맹자 가고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까지 가냐 하면은 다 떼고 저기 주자까지 봅니다. 유교 우리 그 성리학에서 요순 우탕 요임금하고 요임금 순임금 이게 어디서 나오죠? 전설 시대에 사망오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복희씨, 신농씨 뭐 해가지고서 저기 사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오제, 제곡, 요, 뭐 황제 뭐 이래가지고서 5명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오제에 요 순도 들어가거든요. 요 순까지. 근데 요임금 때 나라를 너무너무 잘 차려가지고 저기 격양가 그죠? 배를 두드리면서 너 임금이냐? 이럴 정도로 나 배부르고 뭐 편한데 뭐 네가 임금인데 뭐 어쩌라고 뭐 이럴 정도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요임금 때. 요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려가 나라가 태평성대가 됐죠. 순임금이 효자 중에 효자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장가를 또 가셔가지고 아들을 얼마나 괴롭히시 세상에 구덩이 파놓고 순임금 여기 있으면은 여기 여기 위에서 막 걔가 죽이려고 하니까 아들은 여기다가 구멍 파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쇽 도망나가서 너 왜 안 죽었냐 그러면 아버지 제가 죽으면은 부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죽고 아니 여기 올라가가지고서 지붕 좀 고쳐라 해놓고서는 여기서 불을 확 질러버렸더니만 여기에 딱 요거 해놓고 싹 도망가가지고 아유 제 죽으면 또 아버지 불효라서 제가 죽을 수가 있나요? 그래가지고서 효자로 소문이 자자 해가지고 요임금이 자기 딸 둘을 여기다가 줘가지고 얘를 임금으로 딱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임금, 순임금, 나라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라는 사람한테는 순임금이 야 요즘 홍수 나가지고 저 못 사니까 저기 치수 좀 잘해봐라. 얘가 잘했어요. 그러니까 너 임금해라. 그래가지고서 순임금이 우라는 사람을 임금으로 만들어줘. 이게 그 하나라가 시초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은나라라고 하는 상나라, 그 다음에 주나라 이렇게 되는데, 하나라가 그때 이후에 다른 사람한테 또 성인에게 우임금이 주려고 했더니 우리 임금님의 자손인데 똑똑하더라, 얘를 임금으로 삼자 막 이래가지고 할 수 없지 뭐. 그래가지고서 얘 임금 야 여기 우리 했는데 또 우리 해지, 또 임금, 에이씨,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하임금 쭈르륵 내려온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이제 끝에 가니까 이제 꼭 문제가 되는 놈이 하나가 나오죠. 거리라는 놈이 나옵니다. 거랑이라는 거. 여기는 이제 여기는 또 주임금이라는 놈이 나오고, 여기서 이 거림금이 나와가지고 막 주지 육림에 빠져가지고 그냥 온 연못을 파가지고 술을 집어넣고 배를 띄워놓고 여기에 음식 걸어놓고 지나가면서 잘라서 먹어가며 여기서 노래 부르게 하고 이렇게 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탕임금이 일어나가지고서 딱 치고 나라를 다시 했죠. 그래가지고서 여기서 이제 나라 또 샌데 여기 전례를 보니까 내 아들. 마지막에 또 문제가, 주라는 놈이 또 이러고 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이씨 안 되겠다. 이 제후국 중에 주나라가 있었어요. 문임금이 가가지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랬더니만 너 죽을래?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쪼그라져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길에 강가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앉아가지고서 낚시를 쭉 하고 있는데 낚싯대 바늘이 요렇게 생겨야 되는데 요런 걸 가지고 낚시를 하고 앉아있었을 거예요. 물고기들이 요것만 낼름낼름 먹고 가잖아요. 당신 미친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뭔 소리, 지금 나 세월을 낳고 있는 거요? 그래. 뭔 세월, 나이가 80이나 돼가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물어보는데 병법이면 병법, 천문이면 천문, 뭐 인문지리 모르는 게 없어. 무술을 무술도 잘해. 18만 병기를 다 해요. 이게 엄청 뛰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아이고 저희 그 군사가 돼주십시오. 그래가지고서 문임금이 등용을 해가지고 문임금 돌아가시고 아들이 무왕이 딱 나라를 잡고 난 다음에 요 할아버지하고 같이 손잡고 가가지고 얘를 딱 쳐버렸죠. 그래가지고 나라를 그래가지고 임금이 이제 주나라가 이제 지금 대빵 나라가 된 거죠. 그 주나라 대빵 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나이가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인 주공이 나라를 임시로 맡아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얘가 성년이 됐을 때 나라를 잘 물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본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 세조가 단종을 죽이고 뭐 어쩌면서 내가 말이야. 근데 나중에 단종 죽고 나니까 이제 내 나라지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주공이라는 사람도 성인의 반열에 오르고 이제 그 주나라가 망하면서 춘추 전국 시대 들어가면서 공자 나타나고 나라에 도가 떨어졌네 어쩌네 하다가 한 300년 뒤에 맹자님 나타나고 아이고 나라가 아직도 개판이네 이러다가 한참 내려와 가지고 저기 송나라 가가지고서 아이고 주자학이다 이래가지고서 이제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넘어온 게 주자학 성리학이 되는 거죠. 그래 놓으니까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탕임금, 문임금, 무임금, 주공, 그리고 공자까지를 우리가 성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맹자는 성인이 되기에 조금 부족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성 정도 된다. 그래서 아성. 그래서 아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자는 뭐 주자 선생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정도. 예, 그렇게 해서 나라가 이렇게 쭉 흐름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이 글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격양가, 요임금, 순임금 이야기 뭐 이래가지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툭툭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알고 계셔야 의미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퀴즈는 다음에 한번 살펴보시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한 10분 또 일찍 끝내보도록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